손이 떨리고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통장 묶음이었습니다. 낡고 오래된 통장 묶음이었습니다. 잔액을 보고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다리에서 힘이 빠져나가며 서랍 손잡이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놓으면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안쪽에는 부동산 서류와 이체 내역서도 있었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새어머니가 데려온 아들 이상민이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고스란히 속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울하다는 생각보다 먼저 든 것은 남편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몰랐을 것입니다. 평생 착하게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밖에서는 차례 준비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 목소리도 들렸고 새어머니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를 깨물었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안 됐습니다. 지금 울면 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25년을 혼자 기다린 엄마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새벽 4시 제주도였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습니다. 오정이는 눈을 뜨자마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명절 전날 밤이면 늘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 생각이 나는 밤이면 더욱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주방에 불을 켰습니다. 싸늘한 공기가 발목을 감쌌습니다. 물을 올리고 찬장을 열었습니다. 컵을 2개 꺼냈습니다. 식탁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손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하나를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딸 수진이가 좋아하던 꽃무늬 파란 컵이었습니다. 5년 전에 딸과 함께 시장에서 골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예쁘다. 나중에 내려오면 이걸로 마셔요. 나중에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나중이 5년이 됐습니다. 오정이는 그 컵을 5년째 꺼냈다가 5년째 혼자 집어넣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늘 그렇게 합니다. 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가 아무도 모르게 혼자 조용히 치웁니다. 그게 기다림의 모습입니다. 추석 아침이 밝았지만 빗소리는 여전했습니다. 오정이는 핸드폰을 들고 딸 이름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물어보면 또 상처받을 것을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이 5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진아 엄마야. 아 엄마나 알아. 딸의 목소리는 늘 밝았습니다. 그 밝음이 오히려 더 아팠습니다. 이번 추석엔 올 수 있어?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오정희에게는 아주 길게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엄마 있잖아요. 올해도 시댁을 가야 할 것 같아요. 종갓집이라서요. 그래 알았어. 딱 그 2마디였습니다. 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25년 동안 배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오정이는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하고 꽉 쥔 채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전화가 올까 봐서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내가 갈게요 하고 다시 전화가 올까 봐서였습니다. 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야 조용히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천천히 흔들렸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잘했다고 토닥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어도 된다고 등을 두드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혼자 사는 서러움은 외롭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울어도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창밖으로 감귤나무가 빗속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노란 열매들이 빗물을 맞으며 반짝였습니다. 5년 전에 딸이 감귤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었습니다. 딸이 오면 같이 따려고 심었습니다. 기다리며 물을 주고 기다리며 가꿨습니다. 올해도 열매가 탐스럽게 열렸습니다. 그런데 딸은 아직 그 나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주차장 같은 날 아침이었습니다. 오수진은 트렁크에 명절 짐을 차곡차곡 실었습니다. 53살 회계법인 팀장이었습니다. 연봉은 남편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면 늘 이렇게 짐을 먼저 쌌습니다. 어디에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25년째라 그랬습니다. 손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그 손이 오늘따라 무거웠습니다. 김태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왔습니다. 55살 종갓집 장남이었습니다. 트렁크를 한번 훑어보더니 한마디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대답들이 이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른다는 게 나쁜 것보다 오래 아프다는 걸 수지는 25년이 지나서야 알았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라디오에서 명절 노래가 흘렀습니다. 수진이 아무 말 없이 껐습니다. 태준이 흘깃 쳐다봤습니다. 왜 꺼? 그냥요. 침묵이 다시 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 황금빛 눈이 끝없이 펼쳐졌습니다. 햇빛이 논 위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디를 봐도 추석이었습니다. 수진에게만 추석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있잖아요. 이번에도 우리 엄마 집은 안 가는 거예요? 태준의 손이 핸들 위에서 굳었습니다. 추석인데 어머니 계시잖아. 우리 엄마도 계세요. 그래도 종갓집이 먼저지. 왜요? 헌법에 정해져 있어요?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요. 누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그 원래가 어디서 나온 원래예요? 당신한테 편하니까 원래인 거잖아요. 아, 야는요, 저 이름 있어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차선이 흔들렸습니다. 태준이 핸들을 바로 잡으며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를 악물었습니다. 말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수지는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28배 결혼해서 그의 첫 추석부터 시댁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시댁이었고 연휴마다 시댁이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제주도 엄마는 5년째 혼자 추석을 보냈습니다. 수진이 엄마 얼굴을 마지막으로 본 게 5년 전이었습니다. 5년 전 공항에서 손을 흔들며 웃던 엄마 얼굴이 아직도 선했습니다. 그때 엄마 머리가 많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그때서야 처음 알았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하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태준이 보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눈물을 보일 때가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니 15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첫 번째 추석 그때도 이 도로였고 그때도 둘이 싸웠습니다. 수진이 울자 태준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자판기 커피를 2잔 뽑아왔습니다.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그 한마디에 수진의 울음이 그쳤습니다. 커피가 너무 맛없다고 둘이 웃으며 손을 잡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그때는 그랬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의 미안해가 지금은 둘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요. 우리 사이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태준이 앞을 바라봤습니다. 뭘 다시 생각해? 우리 사이요. 차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이혼 얘기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턱을 당겼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쿵 내려앉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 무게가 한꺼번에 내려앉는 소리였습니다.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25년 동안 이 사람 곁에서 왜 이렇게 혼자였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참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울었습니다. 남은 눈물은 아껴두기로 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그 시간 제주도에서 오정희는 아직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지 2시간이 지났지만 핸드폰은 아직 손 안에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더 굵어지고 창밖 감귤나무가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노란 열매들이 빗물을 맞으며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그 나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올해도 혼자 따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괜찮다고 생각하려 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년엔 올 수 있겠지 했습니다. 5년째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정희는 5년째 내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한 것은 오후 2시였습니다. 경북 안동이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넓은 마당이 있었고 마당 한켠에는 오래된 감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25년 동안 추석마다 본 나무였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저 나무가 예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예쁘다고 느끼는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나무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수진 자신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대문을 들어서자 새어머니 박순례가 나왔습니다. 79살이었습니다. 태준아 왔냐? 태준을 보자마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수진한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그 눈길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25년 전에 그만뒀습니다. 처음엔 속이 쓰렸습니다. 다음엔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엔 눈길조차 찾지 않게 됐습니다. 눈길을 찾지 않는 게 가장 슬픈 상태라는 걸 수지는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순례 뒤에서 이상민이 나왔습니다. 48살이었습니다. 순례가 제가 할 때 데려온 친아들이었습니다. 형 왔어요. 형수님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수진에게도 웃어 보였습니다. 수진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눈은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익힌 웃음이었습니다. 눈까지 웃으려면 진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진심이 언제부터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입꼬리는 올렸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시누이 김미숙이 나왔습니다. 57살이었습니다. 옳게 왔어? 수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잘 계셨어요? 미숙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소파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그 뒤통수를 잠깐 바라봤습니다. 말이 나오려다 들어갔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반갑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어서 와요 하는 말 한마디, 고생했어요 하는 말 한마디, 형님이라고 부를 때마다 입안에서 뭔가가 걸렸습니다. 삼키고 삼키다 보니 걸리는 감각조차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불렀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며느리의 자리였습니다.
거실 안쪽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 김병수였습니다. 83살이었습니다. 낡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버지, 저 수진이에요. 왔어요. 병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진도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병수의 눈 안에 수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시선이 다시 텔레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5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25년 동안 명절마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 눈 안에 수진이 없었습니다. 서운하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집에서 수진이 얼마나 없는 사람이었는지가 그 눈빛 하나로 보였습니다. 그때 태준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병수가 천천히 아들 손을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아들 손인 줄은 알았습니다. 수진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발이 그제야 움직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눈을 한번 꾹 감았습니다. 슬픔인지 부러움인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둘 다였습니다. 부엌에 들어서자 재료들이 가득 놓여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전 재료만 4가지였습니다. 호박전, 생선전, 고기전, 버섯전이었습니다. 나물도 3가지였습니다. 탕국 재료도 따로 있었습니다. 수지는 냉장고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냉기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이었습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데 손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집 부엌이 몸에 배어 있다는 게, 친정 부엌보다 이 부엌이 더 익숙하다는 게, 그게 무서웠습니다. 기름을 두르고 불을 켰습니다. 호박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탁탁 튀는 소리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달궜습니다. 부엌은 금방 더워졌습니다. 수지는 쪼그려 앉아 전을 부치면서 나물을 무치면서 탕국을 올렸습니다. 손이 2개로는 부족한 일이었습니다. 등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었습니다. 그 시간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텔레비전 명절 특집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상민이 술래 곁에 붙어 제잘거리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수지는 전을 뒤집었습니다. 뒤집고 기다리고 뒤집고 기다렸습니다. 부엌과 거실 사이 그 짧은 거리가 지구 반대편만큼 멀게 느껴졌습니다. 25년 동안 저 거실에 한 번도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에는 늘 여기였습니다. 늘 이 기름 냄새였습니다. 늘 이 열기였습니다. 지겨웠습니다. 지겹다는 말을 25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겨웠습니다. 생선전을 올릴 때였습니다.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주무시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뭐 도와줄 거 없어?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손을 다시 움직이며 대답했습니다. 고기전 좀 부쳐줘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앞치마를 두르고 프라이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고기 한 장을 올렸습니다. 기다렸습니다. 뒤집었습니다. 또 기다렸습니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무릎이 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분이 지났습니다. 어깨가 뻐근하게 굳어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눈까지 올라와 따가웠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붉혔습니다. 30분이 지나자 태준이 뒤집개를 내려놓았습니다. 일어서며 허리를 폈습니다.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벽을 잠깐 잡았습니다. 수진아,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고기전이 절반이나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내려놓은 뒤집개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은 무게였습니다. 25년을 잡아온 무게였습니다. 30분이었습니다. 태준이 어지럽다고 나간 30분이었습니다. 수진은 25년 동안 이걸 했습니다. 명절마다 이 부엌에서 했습니다. 어지럽다고 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한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말하면 약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참으면 강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참는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이 힘들다는 걸 아무도 몰랐고, 수진이 버티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고, 수진이 매년 이 자리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걸 정말로 아무도 몰랐습니다. 한참 뒤 태준이 돌아왔습니다. 미안해. 수진은 뒤집개를 든 채 잠깐 멈췄습니다. 화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사람이 30분 만에 어지러워서 나간 것이 25년 동안 수진이 해온 일의 무게였습니다. 말로 설명했다면 몰랐을 것입니다. 30분을 직접 서 있고 나서야 조금은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달랐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달랐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는 걸 아랫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혼자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나왔습니다. 잘 차렸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고했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맛있다는 말은 음식에 하는 말입니다. 수고했다는 말은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집에서 수진은 25년 동안 음식이었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밥을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씹었습니다.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쯤 제주도 엄마도 혼자 밥을 먹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목이 막혔습니다. 억지로 넘겼습니다. 엄마는 혼자 먹어도 맛있다는 말 한마디 들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밥상이 끝나고 설거지가 시작됐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물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 혼자였습니다. 찬물이 손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릇을 씻으며 생각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끝내고 싱크대를 닦고 행주를 빨았습니다. 손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불을 끄기 전에 부엌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반짝였습니다. 그런데 이 깨끗함이 얼마나 많은 시간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얼마나 많은 땀으로 닦여진 것인지 이 집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25년 동안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곧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불을 껐습니다. 추석 아침이었습니다. 차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수지는 새벽 6시에 혼자 일어났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부엌에 불을 켜고 혼자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그랬습니다. 이 집에서 추석 아침 가장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언제나 수진이었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잘하려고 일찍 일어났습니다. 다음엔 안 일어나면 아무도 안 일어나니까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몸이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잘하려는 마음은 25년 전에 사라졌습니다. 지금은 그냥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시키지 않아도 일어나는 몸이 이 집에서 25년을 살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차례 음식을 하나씩 꺼내 상 위에 올렸습니다. 포를 정리하고 과일을 깎았습니다. 칼이 손에 익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손놀림이었습니다. 전날 만든 전들을 다시 데웠습니다. 기름 냄새가 새벽 부엌을 채웠습니다. 차례상은 종갓집답게 컸습니다. 올려야 할 음식이 20가지가 넘었습니다. 수지는 찬장을 열었습니다. 제기를 꺼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췄습니다. 찬장 안쪽 서랍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늘 잠겨 있던 서랍이었습니다. 전날 밤 술래가 무언가를 꺼내다가 잠그지 않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 서랍을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닫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닫아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서랍 쪽으로 향했습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통장 묶음이 있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통장이 3개였습니다. 그 아래 서류들이 접혀 있었습니다. 수지는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펼쳤습니다. 박술래 명의였습니다. 잔액란을 봤습니다.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숫자가 그대로였습니다. 수억이었습니다. 숨이 목에서 막혔습니다. 서랍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놓으면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흔들렸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은 가난하다고 했습니다. 태준이 매달 생활비를 보낸 것도 어머니 능력이 안 된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진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25년 동안 아니었습니다. 통장을 내려놓고 아래 서류를 펼쳤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박술래 명의 건물이었습니다.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3장이었습니다. 수지는 손에 감각이 없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는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 아래 또 다른 서류가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펼쳤습니다. 근저당 설정 확인서였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이었습니다. 술래 명의였습니다.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또 있었습니다.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민이었습니다. 날짜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있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숫자를 3번 읽었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이체의 대출까지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실에서 형 왔어요. 형수님도 오셨어요. 하고 반갑게 웃던 상민 서방님이었습니다. 남편이 25년 동안 보낸 생활비가 저 사람 사업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이 실패한 뒤 빚까지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이가 맞물렸습니다. 턱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나오려다 굳어버렸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서류를 접었습니다. 통장을 덮었습니다. 서랍을 밀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닫히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다시 밀었습니다. 닫혔습니다. 숨을 들이켰습니다. 내쉬지 않았습니다.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태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차례 준비 다 됐어요? 술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하고 있겠지. 수진은 눈을 감았습니다. 수진이 하고 있겠지.
그 말이 귀 안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수진이 하고 있겠지였습니다.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로 25년이 설명됐습니다. 그 한마디가 25년의 진실이었습니다. 다시 차례상 앞으로 갔습니다. 손이 아직 떨렸습니다. 음식을 올렸습니다.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지금 알리면 안 됐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 집에서 25년을 버텼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버틸 수 있었습니다. 과일을 올릴 때였습니다. 손이 또 떨렸습니다. 과일 접시가 기울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고 접시를 바로 잡았습니다.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서러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차례상이 다 차려졌습니다. 식구들이 하나둘 나왔습니다. 아버지 병수가 부축을 받으며 나왔습니다. 상민 서방님이 술래 손을 잡고 나왔습니다. 태준이 미숙과 나란히 나왔습니다. 수지는 가장 구석에 섰습니다. 차례가 시작됐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향 냄새가 코를 채웠습니다. 수지는 절을 했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동안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이를 깨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민 서방님이 보였습니다. 방금 전 서류의 이름이 겹쳐 보였습니다. 3억이었습니다. 대출금까지 하면 그 이상이었습니다. 남편이 25년 동안 보낸 생활비였습니다. 남편도 몰랐습니다. 아버지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아무도 몰랐습니다. 수진만 알았습니다.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차가운 것이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왔습니다.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굳었습니다. 그 굳은 것이 수진을 버티게 했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식구들이 흩어졌습니다. 수진은 잠깐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었습니다. 찬물을 손에 받았습니다.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숨이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수진의 눈이 보였습니다. 붉었습니다. 울지 않았는데 붉었습니다. 차마도 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번호를 눌렀습니다. 왜 눌렀는지 몰랐습니다.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엄마 목소리가 듣고 싶었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아. 엄마. 응, 엄마야, 왜 전화했어? 그냥요. 그냥?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습니다. 아랫입술이 떨렸습니다. 엄마 잘 있어? 응, 잘 있어. 너는? 저도요. 둘 다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딸이 우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딸 목소리를 들어온 엄마였습니다. 수진아. 네. 잘하고 있어. 그 한마디였습니다. 더 해줄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지금 딸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라는 걸 엄마는 알았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래, 조심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수지는 수도꼭지를 다시 틀었습니다. 찬물로 다시 얼굴을 씻었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모르게 씻어냈습니다. 그리고 부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오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부터 내리던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25년 동안 딸 목소리만 들어왔으니까요. 잘하고 있어. 그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달려가서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에 혼자 있는 엄마가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전화기 너머 말 한마디 뿐이었습니다. 그게 서러웠습니다. 오정희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의자가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딸이 우는데 곁에 있어줄 수 없었습니다. 딸이 힘든데 안아줄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엄마 노릇을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제일 서러웠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서러움이었습니다. 창밖 감귤나무가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딸은 아직 저 나무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정희는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년엔 꼭 오겠지 했습니다. 5년째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명절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엌에서는 아침 준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어젯밤에도 3억이었습니다.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도 3억이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통장 잔액이 보였습니다. 눈을 떠도 숫자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밥을 하면서도 3억이었습니다. 뚜껑을 열 때도 3억이었습니다. 국을 끓이면서도 3억이었습니다.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그 안에서도 3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 부엌에서 이렇게 무거운 아침은 없었습니다. 아침상을 차리고 식구들이 앉았습니다. 수진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밥을 떴습니다.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맞은편에 상민 서방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옆에 붙어 앉아서 뭐가 맛있다고 웃고 있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모른 척하면서 저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다른 것이 올라왔습니다. 단단하고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수지는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25년 동안 억지로 넘긴 게 너무 많았습니다. 아침상이 끝나고 식구들이 흩어졌습니다. 태준이 아버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님과 상민 서방님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숙 형님은 올해 명절이 달랐습니다. 남편과 크게 싸워서 올해만큼은 친정에서 명절을 보내겠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시댁에 눌러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 형님이 설거지를 한다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거실 소리가 차단됐습니다. 이 조용함이 오늘은 달랐습니다. 핸드폰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태준이 매달 어머님께 보낸 생활비였습니다. 처음에는 50만 원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찍혔습니다. 몇 년 뒤에는 70만 원이 됐습니다. 또 입력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0만 원이 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월 평균 70만 원으로 잡아도 1년이면 840만 원이었습니다. 25년이면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수지는 그 숫자를 화면에 쓰고 바라봤습니다.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마다 드린 용돈이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또 움직였습니다. 생신마다 드린 용돈이 있었습니다. 또 움직였습니다. 아프실 때 병원비도 있었습니다. 더 움직였습니다. 그것까지 더하면 3억에 가까운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랍 안에 대출 서류가 있었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이었습니다. 얼마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 대출금도 어디로 갔는지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민 서방님 통장으로 갔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은 지금도 빚이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더 이상 계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엎어놓았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아도 숫자가 보였습니다. 2억 1천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대출금이었습니다. 거기에 빚이었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그 돈이 모두 어디로 갔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태준이었습니다. 아버지 주무셔. 그러면서 침대 위에 앉았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눈 아래가 거무스름했습니다. 수지는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몰랐습니다. 지금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새어머니라는 걸 알면서도 친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친아버지가 외롭지 않도록 새어머니를 받아들였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보냈습니다. 명절마다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25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수진의 눈 안쪽이 뜨거워졌습니다. 화가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이 불쌍해서였습니다. 착하다는 게 죄가 되는 세상이 있었습니다. 이 집이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태준이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봐?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냥요. 태준이 누웠습니다. 피곤하다. 그러더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금방 고르게 됐습니다. 수지는 누운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한테 말해야 할까요? 지금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새어머니가 이 집 돈을 빼돌렸다고 말하면 이 사람이 버틸 수 있을까요? 아버지는 83살이었습니다. 정신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지금 이 집이 흔들리면 아버지가 버틸 수 있을까요? 수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이 됐습니다. 수지는 다시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뚜껑이 달그락거렸습니다. 어머님이 부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고기 좀 구워라. 수지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고개를 들어 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79살 새어머니였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수진을 며느리로 본 적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아들 사업 자금을 대주기 위해 25년을 가난한 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태연하게 서 있었습니다.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훈련됐습니다. 속이 무너져도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 집에서 살아남은 방법이었습니다. 고기를 올렸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직지직 소리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열기가 얼굴로 올라왔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어제도 이 냄새였습니다. 그저께도 이 냄새였습니다. 25년 동안 명절마다 이 냄새였습니다. 수지는 고기를 뒤집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님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수진이 어제 서랍을 열었다는 걸 눈치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태연했습니다. 25년 동안 태연했을 것입니다. 들킬 거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 것입니다. 며느리가 감히 어쩌겠냐 싶었을 것입니다. 고기가 익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은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맞았습니다. 25년 동안 수진은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말도 못했고 따지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참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수진 자신도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25년을 참아온 수진이 이제는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내일이면 서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태준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은 방 안에서 다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까 엎어놓은 핸드폰이었습니다. 화면을 켰습니다. 메모장을 다시 열었습니다. 2억 1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아래 수진은 한 줄을 더 썼습니다. 대출. 그 아래 또 한 줄을 썼습니다. 빚.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썼습니다. 25년. 숫자로 다 쓰지 않아도 됐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25년 동안 참았습니다. 25년 동안 모셨습니다. 25년 동안 속았습니다. 그런데 그 25년이 이제는 무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수지는 핸드폰을 닫았습니다. 손바닥이 차가웠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너무 차가워서였습니다. 분노가 이 정도로 차가워지면 눈물보다 강해진다는 걸 수지는 25년 만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 시간 제주도에서 오정희는 딸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잘 자고 있어?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어두워졌습니다. 괜찮겠지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했습니다. 괜찮겠지. 보내고 나서 지우지 않았습니다. 지우면 딸이 더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정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허전했습니다. 창밖 감귤나무에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나무는 아직 젖어 있었습니다. 딸도 저럴 것 같았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아직 젖어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오정희는 그 나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내일은 답장이 오겠지 했습니다. 5년째 내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울로 올라가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댁에서의 마지막 아침이었습니다. 수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짐을 챙기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할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결정은 났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25년이면 충분히 기다렸습니다.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마지막 날이라 술래도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손을 보탠 건 수진이었습니다. 국을 데우고 반찬을 꺼내고 밥을 풀었습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이 부엌에서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오늘이 마지막 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손이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할 말이 있는 사람은 할 일을 먼저 끝냅니다. 식구들이 밥상에 둘러앉았습니다. 태준이 앉았습니다. 술래가 앉았습니다. 상민 서방님이 어머님 옆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15년이 넘었지만 아내는 단 한 번도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술래와 사이가 틀어진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10년을 등진 집이었습니다. 그 집에서 상민 서방님은 늘 혼자였습니다. 어머님 옆에 붙어 앉은 아들이었지만 정작 자기 아내는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미숙 형님이 앉았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앉았습니다. 아버지 병수는 방에서 주무시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시작됐습니다. 숟가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손이 밥상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가방 안에 통장이 있었습니다.
수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통장 묶음을 꺼냈습니다. 밥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탁! 그 소리 하나에 술래의 숟가락이 멈췄습니다. 상민 서방님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장이 스스로 말하게 뒀습니다. 술래의 안색이 변했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그게 뭐야? 수진은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통장이에요.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훈련된 목소리였습니다. 태준이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잔액을 봤습니다. 손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뭐야? 술래가 말했습니다. 내가 아끼고 모은 거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25년 동안 매달 보낸 생활비예요. 처음엔 50만 원이었고 나중엔 100만 원이 됐어요. 그 돈이 2억 1천만 원입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도 있어요. 부동산 담보대출이에요. 그 돈도 어디로 갔는지 아세요? 태준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체 확인서였습니다. 이상민, 3억? 태준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3억 이체에 대출금까지 합치면 5억이 넘어요, 어머니. 그리고 그 사업, 지금도 빚이 남아있지 않나요? 상민 서방님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술래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야, 수진아. 이게 무슨 짓이야? 집안일을 왜 이렇게 들고 나와?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은 자리에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앉은 채로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아직 남았어요. 술래의 손이 밥상으로 갔습니다. 밥상이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뒤집혔습니다. 그릇이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흘렀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났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쏟아진 국물이 수진 쪽으로 흘러왔습니다. 수진은 발을 비켰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혀 놀라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더 많은 것들이 뒤집혔으니까요. 수진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쏟아진 그릇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술래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막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 명절마다 저 혼자 음식을 차렸어요. 설날도 혼자였어요. 추석도 혼자였어요. 제사도 혼자였어요. 새벽에 혼자 일어나서 혼자 불을 켰어요. 혼자 재료를 다듬었어요. 혼자 전을 부쳤어요. 혼자 나물을 무쳤어요. 혼자 상을 차렸어요. 혼자 치웠어요. 혼자 설거지를 했어요.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머니 며느리예요. 그런데 이 집에서 저는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냥 부엌 사람이었어요. 25년 동안 저는 이 집에서 사람이 아니었어요.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숙 형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상민 서방님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술래는 서 있었습니다.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가장 당연하게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남편 돈 가져가신 거 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집 모든 분들도 이제 다 아셨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어요. 수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쏟아진 그릇들 사이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다 한 사람은 이렇게 조용해지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방으로 들어가시죠. 순례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무 말도 하지 않음이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에서 눈빛이 통했습니다. 미숙 형님이 자리를 피했습니다. 상민 서방님도 자리를 피했습니다. 수진은 뒤집힌 밥상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통장이 국물 위에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은 그 통장을 집어들었습니다. 국물을 닦았습니다. 가방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바라봤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행주를 꺼냈습니다. 닦기 시작했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오늘 여기서 다 쏟아졌습니다. 음식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닦아낼 수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떨렸습니다. 수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바닥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방에는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병수는 지금도 모를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게 다행인지 아닌지 수진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저 불빛 하나만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것 같아서 조금 다행이었습니다. 안방 문이 닫혔습니다. 태준과 순례만 남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태준이 순례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순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내가 보낸 돈이 상민이 통장으로 간 거 맞아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상민이가 힘드니까 내가 좀 도와준 거야. 뭐가 문제야? 태준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었습니다. 문제가 뭐냐고 했습니다. 태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어머니 돈이 아니에요. 제가 번 돈이에요. 수진이 번 돈이에요. 그리고 그 부동산은요? 대출은요? 그리고 그 돈 25년 동안 저희가 드린 돈이에요. 순례가 말했습니다. 어차피 한 가족인데. 태준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 다음 달부터 생활비 못 드려요. 순례의 안색이 굳었습니다. 뭐? 태준은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더하면 후회할 말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서 숨을 들이켰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25년이 어떻게 쓰였는지 알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상민 서방님도 미숙 형님도 자리를 피한 뒤였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태준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뒤집힌 밥상을 혼자 닦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었습니다. 25년 동안 이 집에서 이 사람이었습니다. 태준이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행주를 꺼냈습니다. 수진 옆에 앉았습니다. 같이 닦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바라봤습니다. 태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닦았습니다. 말보다 먼저였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시댁을 떠났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싸우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각자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 올라서고 나서야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해. 수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몰랐어. 진짜 몰랐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알아요. 몰랐던 거 알아요. 태준이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말이 더 무거웠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몰랐던 거 안다는 말이 훨씬 더 무거웠습니다. 태준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운전에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상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민아, 어머니한테 받은 돈 얘기해야겠어. 상민이 말했습니다. 형, 그건 어머니가 자기 돈으로. 태준이 말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잖아. 상민이 말했습니다. 형, 나는 어머니한테 받은 거지. 형한테 받은 게 아니잖아. 태준이 말했습니다. 상민아, 그럼 그 부동산은? 그리고 대출은 설명할 수 있어?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한 번 더 생각해봐.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화보다 더 강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이 사람들 사이에서 수진이 25년을 혼자 버텼구나 싶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 밤이었습니다. 수진이 방에서 짐을 풀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장모님 댁으로 가자. 수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전화드릴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참았습니다. 25년이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당신 집에 가자. 그 한마디였습니다. 태준이 수진 곁에 앉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았습니다. 그게 25년 만에 태준이 처음으로 한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준이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오정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태준이었습니다. 오정이가 잠깐 멈췄습니다. 사위 오랜만이네. 명절은 잘 치렀고? 고생했네. 태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설에는 저희 어머님 찾아뵈겠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준이 다시 말했습니다. 수진이랑 같이 내려갈게요. 이번엔 제가 먼저 연락드리고 싶었어요. 오정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네. 와, 꼭 와. 짧은 인사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태준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던 것 같았습니다. 장모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오정이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사위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25년 만에 사위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부엌불을 켜놓고 나왔다가 그냥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감귤나무가 보였습니다. 겨울인데도 노란 열매가 달려 있었습니다. 오정이가 말했습니다. 온대. 단명절에는 드디어 온대. 아무도 없는 부엌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이 집에서 늘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혼자여서 소리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기쁜 눈물은 소리가 나도 됐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없어도 됐습니다. 딸이 온다고 했습니다. 사위가 먼저 전화해서 딸이 온다고 했습니다. 감귤나무가 빗속에서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5년 만에 부는 봄바람 같았습니다. 5개월 후 설 전날 밤이었습니다.
내일 제주도로 내려가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이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내일 좀 일찍 출발하면 안 될까? 수진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일찍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새벽 비행기 타면 어떨까 싶어서. 수진은 잠깐 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님한테는 낮에 도착한다고 했잖아요. 태준이 말했습니다. 알아. 그래도 기다리실 것 같고 조금이라도 더 오래 있고 싶어서.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짐을 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말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처가에 더 오래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가방 지퍼를 천천히 닫았습니다. 알았어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태준이 방에서 나갔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잠깐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참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이런 눈물을 흘리는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이른 시간이었는데도 태준이 먼저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수진은 낯설었습니다.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구름 위를 날다가 창밖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알았습니다. 제주도였습니다.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준이 바라봤습니다. 뭐가? 수진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냥요. 태준이 다시 앞을 봤습니다. 둘 다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찾아온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한 것은 새벽 4시였습니다. 렌트카를 빌려 오정의 집 앞에 섰습니다.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려다 수진이 굳었습니다. 집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새벽 4시였는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후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새벽 4시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태준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차 안에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마당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오정이었습니다. 혼자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외투를 걸치고 있었습니다. 추운 새벽이었는데도 나와 있었습니다. 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렇게 기다리고 계셨구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 모습이었습니다. 오늘같이 딸이 오는 날이면 저렇게 새벽부터 나와 계셨을 것이었습니다. 딸이 오던 안 오던 명절이면 늘 저렇게 마당을 서성이셨을 것이었습니다. 오지 않는 명절에도 혹시나 싶어 마당에 나오셨을 것이었습니다. 오정이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그 사실이 수진의 가슴을 단단하고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그때 오정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차가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수진이 차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정이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두 팔로 안았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수진이 엄마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깨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이 어깨가 작아졌습니다. 수진은 더 꽉 안았습니다. 그래도 왔습니다. 드디어 왔습니다. 태준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정이 앞에 천천히 섰습니다. 장모님, 언제부터 나와 계셨어요? 오정이가 말했습니다. 좀 됐어. 태준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오정이가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됐어. 이제 왔잖아. 그 말이었습니다. 이 말이 태준이 자기 어머니한테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태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이 집 앞에 서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처음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왔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상 위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정희가 말했습니다. 밥 먹어. 기다리면서 차려놨어. 수진이 상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4시에 차려진 밥상이었습니다. 12시 도착이라고 했는데 새벽부터 차려놓은 밥상이었습니다. 엄마는 아마도 오후라고 했어도 새벽부터 차려놓고 기다렸을 것이었습니다. 딸이 오지 않는 해에도 혹시나 싶어 차려놓고 기다렸을 것이었습니다. 오정희는 그런 엄마였습니다. 수진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오정희가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그 두 마디였습니다. 수진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시댁에서 25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습니다. 수고했다는 말. 그 말이 이 집에서는 새벽 4시에도 나왔습니다. 태준도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기 어머니한테는 한 번도 못 들은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25년 동안 듣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이 집과 저 집의 차이가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현관 앞에 택배 상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정희가 물었습니다. 이게 뭐야? 태준이 말했습니다. 제가 미리 주문해서 배송해 놓은 거예요. 상자를 열었습니다. 묘목이었습니다. 4그루였습니다. 태준이 첫 번째 묘목을 들었습니다. 매화나무예요, 어머님. 오정희가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설날 즈음에 꽃이 피는 나무예요.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제일 먼저 꽃을 피웁니다. 오래 참아온 것들이 봄에 제일 먼저 피어난다고 해서요. 수진이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번째 상자를 열었습니다. 꽃사과 나무였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꽃사과 나무예요. 봄에 흰 꽃이 가지 가득 피어요. 꽃이 지고 나면 손가락만한 작고 빨간 열매가 맺혀요. 작아도 열매가 맺힌다는 게 좋아서 골랐어요. 우리 가족처럼요. 오정희가 묘목을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세 번째 묘목을 들었습니다. 금목서예요. 추석 즈음에 꽃이 피는 나무예요. 꽃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향기가 엄청나게 강합니다. 멀리 있어도 냄새가 난다고 해서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향기로 찾아온다는 나무예요. 오정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태준이 4번째 묘목을 들었습니다. 벚꽃나무예요. 봄에 피는 꽃이에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꽃이라서 골랐어요. 수진이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설날에도 오고 싶고 추석에도 오고 싶어서요. 꽃 피는 것 같이 보고 싶어서요. 오정희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 묘목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말 대신 손으로 묘목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마당에 나란히 구덩이를 팠습니다. 태준이 삽을 들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묘목을 잡았습니다. 오정희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새 그루를 심었습니다. 매화나무를 심었습니다. 금목서를 심었습니다. 벚꽃나무를 심었습니다. 감귤나무 곁에 나란히 심었습니다. 태준이 흙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매년 내려올게요. 오정희가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설이든 추석이든 무조건 내려와요. 한 번은 시댁 먼저 들르고, 한 번은 여기 먼저 들르고, 그렇게 번갈아 할게요. 오정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 시댁이 먼저지. 태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이제는 여기도 우리 집이에요.
그러니까 번갈아 와야죠. 수진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소리가 나오지 않게 참았습니다. 그래도 흘렀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여기도 우리 집이에요. 그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태준과 수진이 마당에 나란히 섰습니다. 새로 심은 새 묘목이 감귤나무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직 작은 나무들이었습니다. 꽃도 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었습니다. 태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이 바라봤습니다. 태준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짧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짧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 쌓인 말이었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어요. 태준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어머님부터 챙길게. 수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습니다. 오정희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들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이제 사람이 왔습니다. 이 집에 봄이 왔습니다. 따뜻한 사연 다이어리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주변에 오래 기다려온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전화 한 통 드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